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 좀 뭐랄까 인사이트, 오늘 요것만 배워가도 본전 뽑았다, 본전 10배 이상은 뽑았다, 이제 알려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볼 때는 이제 입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다 상품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이 상품을 보기 전에 주변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를 먼저 보고 상품을 보고 이제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이런 순서대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를 볼 때는 교통하면 여기 뭐가 있을까? 이제 3호선 있죠. 3호선 요 아시아드 대로 라인 따라서 3호선이 있죠. 제가 여기 사직 롯데에 살았거든요. 사직 롯데 재개발되기 전에 살았어.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경매를 한다고 뛰어다녔는데 저거 그냥 재개발 그냥 들고 있었으면 돈 벌었을 것 같아. 근데 항상 그런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노동의 수익보다 자본의 수익이 크구나, 이거를 제가 20대 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3호선이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여기가 그때부터 급속도가 많이 붙었거든요. 그 전에는 사직 롯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 거제 2구역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직 롯데도 안 되는 판에 요거는 쳐다도 안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씩 되니까 사직동 일대가 완전히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거제리 일대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3호선이 들어오면서 교통이 좋아지고, 또 부산에 3호선이 생기니까 지하철 이용객이 많이 늘더라. 그래서 다른 광역시의 지하철 보면 이제 인구 100만 대는 지금 1호선 라인, 대전도 1호선, 광주도 1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체증도 덜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환승이 덜 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이 줄고 많지 않고, 그래서 중요도도 낮아요. 근데 제가 체감했을 때는 이게 2호선보다는 한 3호선 정도 돼야 지하철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리고 지하철 주변으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높아지더라.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되고 있는 데가 또 대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학군이죠. 학군을 볼 때는 중학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가입니다. 학원가. 그래서 부산에서는 양대 학원가가 이제 남천동하고 여기 사직동. 네. 그래서 부산은 좀 퍼져 있어. 그 다음에 센텀, 그 다음에 화명동이랑 자동신도시 이런 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내륙 쪽에서는 예로부터 좀 전통이 있는 데가 요 사직동이죠. 제가 여명중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되니까 계속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몰랐지. 그러니까 학군 때문에 이사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하는 말이, 여기 전세 살 돈이면 사상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학군 때문에 여기로 왔대. 그러니까 내 국영수 안 할 줄 알았으면 거기 사놓을 걸. 맞죠? 그래서 학군도 좋다. 교통도 그냥 나쁘지 않다. 그럼 인프라도 보면 홈플러스가 있으면서 굉장히 좀 마트나 이런 걸 이용하기 좋고, 그리고 조금만 이동하면 연산동 상권 있고, 또 동네 메가홈은 쪽도 상권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상권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럼 자연환경은 조금 딸리죠. 뭐 바다 조망 이런 게 다 없죠. 그나마 사직 야구장이 있으면서 저기 야구할 때는 광장 효과, 공연의 효과가 있고, 야구를 안 할 때는 좀 공원 효과가 좀 있는 게 좀 장점이고, 그리고 사직동 토백이로서 좀 느낀 거는 자연재해가 좀 덜한, 강남도 물에 잠기는데 여기는 옛날부터 뭐 홍수나 가뭄 이런 게 좀 덜했죠. 그래서 참 사람이 모여 살기 좋은 곳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환경까지 봤으면 이제 상품을 봐야 되는데, 자, 레이카운티 세대수, 신축 이런 거, 뭐 브랜드 이런 건 다 좋죠. 그리고 이제 가격 비교를 할 때는 그 레이카운티랑 동일 입지, 약간 동급지 중에서 비교를 하려니, 사실 레이카운티는 요 동래구 딱 경계선에 있으면서 거제도 연제구랑 비교를 잘 안 하죠. 사직동이랑 비교를 하죠. 그래서 동일 급은 뭐랑 많이 비교를 하냐면 사직 롯데랑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직 롯데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직 롯데는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전세는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직 롯데의 매매 물량과 전세 매물량,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사직 롯데의 전세 매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거제 레이카운티 전세도 조금은 빨리 해소될 수 있겠다.
근데 샤롯데가 만약에 매물이 많이 누적돼 있다면 여기가 좀 늦게 해소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급지에서 동일 가격대를 봤다면 이제는 요거보다 상급지 있죠. 상급지에서 동일 가격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지 하면 그래도 약간 이게 동래구급이라 했잖아요. 전고점을 보면. 그럼 동래구급보다 그 상급지 하면 해운대밖에 없어요. 해운대 수영구. 그러면 해운대에서 비슷한 전고점을 갔던 지금 가격 비슷한 데가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센텀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센텀파크도 13억대 찍었다가 지금 한 9억 중후반, 뭐 10억 이런, 여기도 최근에 실가가 10억까지 올라왔던데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센파크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급지의 상급 단지 하면 해운대에 이제 10억대 아파트 말고 한 11억대, 12억대 아파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또 뭐 있을까요? 지금 해운대에서 한 11억, 12억 하는 아파트? 롯데스타. 그렇죠. 롯데캐슬스타. 그래서 롯데캐슬스타도 지금 매매 물량은 어떻는지, 전세 물량은 어떻는지, 시세는 어떻는지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돌고 끝이 아니고, 돌고 난 다음에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 레이카운티는 되게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전고점일 때도 보니까 얘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얘는 아직 신생하잖아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야. 엄마 배 밖으로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샤롯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해로스에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에서 바다 조망 가격을 딱 빼면 샤롯데 최고가랑 비슷해. 그러면 바다 조망만 빼고 입지 대 입지로 보면 이 라인이 굉장히 부산에서는 좀 탄탄한 입지구나, 이래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제 레이카운티도 저는 들고 갈 수 있다면 꼭 들고 가야 되는 아파트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수혜지는 두 번째는 사직 롯데라고 봐요. 왜냐면 사직 롯데랑 레이카운티랑 비교를 하면 입지는 사직 롯데고 조금 한 표 위고, 신축은 여기에 조금 위단 말이에요. 한번 과거에 보면 대연 혁신도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가 입지가 좀 더 좋고, 신축발은 대연 SK뷰, 그 다음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이래 있죠. 그래서 걔네들의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비교를 해보시면 처음에는 입지와 신축발이 맞붙어가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다가 상승장이 오고 하락장이 오고 약간 이제 회복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데,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살과 5살은 5배가 차이가 나지만, 이제 20살과 25살은 이제 똑같은 20대야. 그처럼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조금 입지발로 가거든요. 그래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사직 롯데가 조금 수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러면 사직 롯데 다음 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는 오히려 명륜동에 명륜자이라든지 명륜 힐스테이트, 딱 순위를 보면 사직동과 사직 롯데와 여기 거제 레이카운티, 그 다음 딱 바로 퍼질 것이 명륜자이, 명륜 힐스테이트 이래 되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명륜자이와 사직 롯데를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직 롯데 옆에는 여기 대단지가 터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사직 롯데가 더 튼튼하죠, 명륜자이보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결코 악재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호재로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눈이 따가워서 거제 레이카운티 좋고 사직 롯데 좋고 명륜자이 좋고 알겠다. 근데 이제 나는 돈이 많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요런 뭐랄까 이제 거제 홈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직 쌍용예가라든지 입지 좋은 구축들이 있죠. 요런 것까지도 충분히 내년부터는 좀 많이 안 퍼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매매가 전세가 움직임을 보면 부산이 저는 이제 올 가을부터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50년 만기 대출을 축소시키면서 조금 둔화됐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공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조금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동래구는 입주 물량이 많은데, 연제구 동래구는 입주 물량이 많은데 괜찮아요 이러는데, 부산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부산이 없기 때문에 상급지는 영도 이런 데 물량이 많으면 전세 완전 박살나겠죠. 근데 이런 상급지기 때문에 좀 회복이 빠를 거다, 이렇게 좀 생각 들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돈만 있다면 거제 레이카운티 저는 괜찮다 보고, 좀 더 여윳돈이 있고 뭔가 빨리 움직이겠다면 저는 오히려 사직 롯데가 좀 더 수혜.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 명륜자이나 명륜힐스테이트나 이런 라인까지도 좀 눈여겨보자.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이 없다면 입지 좋은 구축. 구축이 오르는 조건은 딱 두 가지 중에 두 개 다 되면 좋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확실히 터져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공급량이 작아지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구축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얘가 너무 비싸지면 제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네. 비슷한 인프라 대비. 그러면 그때 또 올라가요. 근데 그 두 개가 더해지면 더 좋고. 그러면 지금 내년, 후내년 이래 되면 우리 부동산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최소 2년, 4년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보면 내가 팔 때쯤에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내가 살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팔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수업 듣는 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왜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때 사고 분위기 좋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분위기 좋으면 우리 지금 오늘 진짜 작게 오신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는 너무 많이 오시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사야 되는데 안 오시고.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참 잘하신 거지. 그래서 박수 한번 하고 네. 자, 네. 네. 시작하시죠.